정권 교체를 하니까 이거 안 갚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정부의 사업에 대한 신용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성공자입니다. 오늘은 레고랜드를 좀 다루려고 왔는데요. 기사들에서 많이 다루긴 했는데 생각처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뭐 아직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기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한 테마파크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거고요. 올해 5월 5일에 개장했죠. 어린이날 개장했고, 여기 보시면 7개 구역에 총 40개 정도의 기구를 갖추고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레고랜드의 의의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첫 테마파크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놀이공원들이 있었죠.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놀이공원이고 실제 테마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레고라고 하는 명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첫 테마파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섬에 지은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에도 이제 섬에 있긴 한데 이렇게 작은 섬을 채운 게 처음이라는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0번째로 설립된 레고랜드라고 하고, 아시아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설립된 레고랜드입니다. 첫 번째 레고랜드는 1968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자, 역사를 좀 더 보면 2011년에 영국의 멀린사와 MOA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에 이제 레고랜드 사업이 시작됩니다. 멀린이 누구냐? 영국의 디즈니라고 불리는 회사예요. 세계 2위의 테마파크 그룹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2022년 올해 이제 인수하기를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어떤 회사였냐? 2005년에 레고랜드를 인수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레고랜드가 사업이 별로 안 좋아서, 경영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매각을 했었는데 멀린이 이 레고랜드를 인수했고요. 2019년에 레고그룹 지주사가 웃깁니다. 키르크비에라는 회사가 다시 이 멀린을 인수해버립니다. 멀린이 레고랜드라는 사업을 인수해갔는데 이 키르크비에가 레고가 잘 되면서 다시 이제 멀린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면 멀린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 여기 보면 영국의 대관람차 있죠. 그 다음에 마담 투소라고 이제 밀랍 인형 같은 거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멀린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OA가 나왔죠. 방금 MOA가 나왔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LOI, MOA, MOU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본 계약 전에 합의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LOI 같은 경우에는 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투자 의향서, 투자자 간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뭔가 합의한다는 그런 게 이제 LOI고,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라고 해서 투자 합의각서라고 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MOU는 투자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MOA를 좀 더 구체화한 문서라고 하고요. MOA 없이 MOU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레고랜드 히스토리를 더 이제 살펴보면 2011년에 영국의 멀린사와 이제 MOA를 체결한 건 전 강원도지사 최문순 씨입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요. 2012년에 이제 LL 개발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설립돼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가 800억 원을 투자하고요. 그 LL 개발의 지분을 강원도가 이제 44%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2013년 10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LL 개발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있었죠. 근데 이 LL 개발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800억 원 투자를 받았지만 그 이상의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부지 개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PF ABCP라는 걸 발행하게 돼요. 여기서 PF라는 건 뭐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출을 받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을 받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의 성과에 맞춰서 이제 돈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제 게 있는데, 그런 PF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ABCP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라는 거의 약자인데, 앞에 있는 AB는 Asset Backed이기 때문에 자산이 담보가 되는, 그러니까 담보를 준다는 거고요. CP는 기업 어음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두 개가 결합이 됐냐? 이제 AB는 보면 ABS라고 해서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출한 자금을 다시 빨리 회수해가지고 또 이 돈으로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대출을 유동화라고 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판매합니다. 그게 이제 ABS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금을 판매하는 걸 CP 형태로 이제 발행한다는 거에서 ABCP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LL개발은 PF ABCP를 발행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KIS 춘천개발 유동화라고 하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신용보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 설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보증을 서면서 A1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A1 등급은 트리플 A 등급이랑 같은 거예요. 최고 등급의 이제 신용 등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지방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디폴트 안 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 안 하고 그냥 보증 기간만 보고 A1 등급을 때립니다. 이렇게 등급을 때리면 금리가 낮겠죠. 그리고 투자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조달했느냐? 2,0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레고랜드가 문제가 뭐였냐? 일단 1차적으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되는데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년 8개월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66기의 선사시대 거주주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149기의 적성무덤, 선사시대 적성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선사시대 대규모 도시가 발견된 거는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덮어버려요.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고 이게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2017년에 결국 복토,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위에 덮어서 그냥 묻어두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거나 2017년에 복토가 되면서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어떤 계약이 되냐? 총괄개발협약이라고 다시 계약이 수정이 됩니다. MDA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몇 년간 이자 비용만 엄청 썼잖아요. 강원도가. 그러니까 재정난이 있어서 난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사업 주체, 시행사가 멀린으로 바뀝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이제 LL개발이 시행될 때는 LL개발이 2,300억, 멀린이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멀린이 시행하는 걸로 바뀌고 LL개발이라는 회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GJC로 변경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 이런 게 변경되면서 계약이 변경되면서 약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DA를 통한 계획이 어떻게 됐냐? 2단계에 걸쳐서 사업비 5,27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바뀌었고 멀린이 총 4,4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800억 원에서 원래 2,200억 원에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불명확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보세요. 1단계 2,600억, 2단계 2,270억 이게 동시에 기사에 나왔던 강원도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2,600억과 2,270억을 더하면 4,870억 원이죠. 400억 원이 부족합니다. 강원도가 설명한 내용에서도 보면 이게 사업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1단계 2,600억 투자를 보면 강원중도개발공사 아까 새로 바뀐 이제 그 시행사죠. 8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나눠보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30.8% 지분이고 그래서 수익을 30.8%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처음에 얘기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2단계 2,27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는데 이게 또 계약서상으로 불명확해요. 멸린이 추가로 진짜 투자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2,2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많이 줬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최대 100년간 토지 무상임대는 애초에 줬던 거고 그 다음에 레고랜드 2,600억 투자 수익 배분이 아까 30.8%라고 했죠. 근데 멀리 추가 투자를 해주니까 우리가 27.8%를 인센티브로 멀린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받는 게 실제로 3%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작죠. 그러니까 수익 나도 강원도가 뭐 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400억 미만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나마도 멀린이 다 가져갑니다. 강원도 대체 뭘로 버는 거죠? 거기다가 테마파크 외 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기반 시설은 강원도가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계약이 들어갑니다. 강원도가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강원도가 이
주차장을 지어주긴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추가로 예산을 따기는 어렵고,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수익성이 낮은 컨벤션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을 공유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난항에 부딪히죠. 당연히 보시면 강원 컨벤션 센터 건립 자초 위기에 갔었고 실제로 무산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부지에 대한 게 약간 꼼수가 생겨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컨벤션 센터의 부지를 보면 여기가 레고랜드 이제 파란색이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을 설립해 주려고 했던 컨벤션 센터 부지입니다. 네, 레고랜드의 히스토리를 다시 볼게요. 강원도가 아까 직접 투자 800억 원을 했다고 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그래서 강원도가 지분 43%를 갖고 있어요. 멀린이 지분 22.5%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중도개발공사의 부지를 넘기면서 중도의 부지를 넘기면서 부지 매입 비용으로 105억 원을 처음에 수취합니다. 800억 원을 투자하고 105억 원을 다시 받아요. 그런데 아까 컨벤션 센터를 다시 짓겠다고 했죠. 그래서 부지를 또 재매입합니다. 팔았다가 다시 매입해요. 근데 얼마에 사냐? 477억 원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477억 원을 땅 매입 비용 이제 명목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비용은 362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을 보면 116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컨벤션 센터는 건립이 무산이 됐고 지금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거 좀 어이가 없죠. 다시 보면 이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에만 1200억, 중도개발공사가 대출한 기반 금액만 2050억, 진입교량 투자 금액이 860억. 그래서 총 공적 자금 강원도가 총 투자한 금액은 4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금액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뭐 강원도가 직접 투자, 그러니까 기반 시설 설립한 데 들어간 기억만 한 400억 이상 된다고 하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들인 금액이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 투자가 52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멀리는 2022년 6월까지 180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보시면 2600억 사업에서 원래 1800억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는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가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거죠. 이게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돈을 이렇게 썼으면 이 부채 부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이제 추정되는 걸로 이자 비용으로만 다른 거 다 안 쓰고 이자 비용으로만 250억 원을 썼대요. 근데 코로나로 2차 지원이 또 2차 악재가 발생하죠. 사업 지원으로 이자 부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BCP를 재발행하게 됩니다. BNK 증권으로 주관사가 변경이 되고 2020년에 SPC I1 제1차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 ABCP에 11개 기간 2,050억 원의 투자가 되고 보시면 이제 증권사가 10개였고 자산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번에도 강원도가 보증한다니까 A1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원도가 직접 투자와 부지 재매입으로 투자를 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돈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I1 제1차라고 하는 SPC 특수목적 법인에다가 지급 보증을 통해서 최고 등급의 신용 평가를 받게 해요. 그래서 I1 제1차는 ABCP 2,050억 원을 조달하고 이 2,050억 원을 차입 형태로 해가지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다시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보면 지금 돈 받은 게 3천억이 넘죠. 강원도는 이걸로 뭘 하려고 했냐? 이제 관광객을 200만 명 이상 모으겠다. 목표는 500만 명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고용도 9,000명.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오면 돈을 쓸 거니까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 레고랜드 성과가 났나요?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레고랜드 방문객이 3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경제 효과도 없다고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주변에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동차밖에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 타고 가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 주변에 주차하면 딱지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불만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할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주차도 안 되고 이런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럼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상업용지, 아까 땅들이 많았잖아요. 그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용지 매각이 난항에 빠진 거죠. 지금 코로나 덮친 데다가 금리까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용지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장 ABCP 상환이 불가해진 거예요. I1 제1차가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됐었냐면 2022년 8월 29일까지 돈을 갚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뭐 갚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BNK 증권이 아까 그 주관사였죠. 그래서 차환 발행을 시도합니다. 이거 니네 이거 못 갚지? 그러니까 일단은 연기할게 그랬는데 강원도가 갑자기 나 못해. 나 이거 절대 못해. 못 갚으니까 난 회생 신청을 할 거야. 회생 신청이 뭐냐? 디폴트예요. 나 돈 못 갚는다고 디폴트 낸 거예요. 디폴트. 그런데 테마파크의 디폴트는 아닌데 엄밀하게 따지면 레고랜드가 파산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테마파크의 디폴트가 아니에요. 그 강원중도개발공사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디폴트가 난 거지. 레고랜드 코리아 이 운영하는 사업이 디폴트가 난 건 아니에요. 멀리는 어쨌건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김진태 신임 경기도지사가 2022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 근데 이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힘이에요. 문순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어요. 무려 거의 5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멀린으로 시행사가 변경됐고 여기에 계약 독소 조항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강원도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다 코로나로 사업 지연이 또 돼요. 근데 개장 후에 성과는 저조했죠. 근데 여기 적지 않은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어요. 여기에다가 김진태 전 지사가 디폴트를 내버린 거죠.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디폴트의 여파입니다. 강원도 디폴트를 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사상 초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내는 건 사상 초유입니다. 근데 보세요. 기관들이 ABCP에 왜 투자했죠? 사업성을 보진 않았잖아요. 사업성은 안 좋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강원도가 보증하니까 된다고 보고 투자했던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를 하니까 이거 안 갚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정부의 사업에 대한 신용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ABCP가 발행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겠죠. 아니면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요. 이게 사업성이 앞으로 큰 부담이 된 거라고요. 이게 큰 문제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정부가 부도를 내면 기업들은 어떻게 써요? 기업들의 신용도는 더 떨어질 거고 이 자금 경색이 심해진다는 거죠. 자금 경색이라는 건 돈줄이 막힌다는 거예요. 돈을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둔촌주공 PF 이게 원래 7천억 차환 발행했어야 되는데 거기 추가로 이제 1250억 원까지 자금 추가로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차환 발행이 안 됐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업들이 좌초되겠죠. 리치 기업들, 그러니까 리치라고 하는 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제 기업들인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리치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이 PF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스피 금리를 볼까요? 지금 2% 초반대에서 8월에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4%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면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회사채 조달을 볼까요? 한전이잖아요. 한전. 국가의 기관이에요. 준기관이죠. 근데 한전의 그 채권 등급은 트리플 A거든요. A1 등급이에요. 근데 회사채가 4천억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1,200원이 유출됐다고요. 이 사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도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 원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전액 유찰이 됩니다. 하여튼 난감하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신용경색이 나타나니까 뒤늦게 김진태 지사가 얘기합니다. 아이, 백기투항하면서 다 갚을게. 어떻게든 강원도가 다 갚는다. 걱정하지 마. 근데 늦었죠. 이미 이렇게 정치 리스크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정부도 나섭니다. 정부도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 내가 유동성 투자할 테니까 신용경색 막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방정부는 못 믿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저렇게까지 나서면 신용경색은 막겠다. 일단 문제는 일단 꺼졌어요. 뭐 회사채와 CP 매입 한도를 늘려서 이때 디폴트가 나는 걸 일단 막겠다는 거죠. 증권사에도 아까 증권사 투자 많이 했잖아요. 증권사에도 3조 원을 투자해서 이런 디폴트 일단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잠재워졌습니다. 이 정치자분들 제가 적은 이제 딸바보 돌탑쌓기라는 소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쌓아가야 되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이렇게 정부가 보증을 해서 일단은 막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자금 조달에서 난항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어쨌건 이번의 문제는
이 김진태 도지사가 아주 큰 똥을 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주말에 정부가 신용 보강을 하기로 해서 이번 사태는 일단 일단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일단 안정화를 찾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